자, 이어서 용광중 경우의 수 꼭풀 해설을 할게요. 용광중은 17번부터 경우의 수를 진행했었고 질문은 3문제가 나왔습니다. 18번부터 보시면 이거는 우리 용광중학교 학생들 특강할 때 토요일에 경우의 수 특강할 때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는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직선 위에 직선 위에 점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이고, 일단 이거 원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좀 적으니까 이건 사실 시간이 남는다면 일일이 좀 선을 그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보시면 점 2개를 이어서 2개인데 여기 개자 빠졌어요, 문제. 점 2개를 이어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점 문제는 대표를 뽑는 거야. 직선을 만들 대표 점들을 뽑을 건데 자격은 같아요.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를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첫 번째 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점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2로 나눠야 돼. 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는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A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점 3개를 이어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래요. 삼각형을 그립시다. 삼각형을 그릴게요. 의문스러운 거 있을 거야. 직선문 선생님 풀면서 D랑 2 뽑은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D랑 2 뽑은 것도 한 가지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된 거야. 이미 D2를 뽑든 D를 뽑든 한 직선이죠. 그거는 여기 나누기 2를 하면서 이미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B를 보시면요. 점 3개를 선택해서 이어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래요. 3개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중복되는 경우, 3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중복된다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C요. 점 4개를 이어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래요. 똑같네. 똑같은 짓을 하면 돼. 4개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 4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누굴 먼저 뽑는지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4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모두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니까 다 더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19번에 문제를 하나하나 뭔가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0 있는 거 0 있는 거 정수와 자연수 만들기 같은 거 할 때는 0은 따로 0이 들어가는 경우는 따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카드 5장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0하고 1이 쓰여있는 카드 그 다음에 2하고 3이 쓰여있는 카드가 이렇게 생기면 어때요? 그럼 뒤집어서도 이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4하고 5가 쓰여있는 거 그 다음에 6하고 7 그리고 8하고 9 이렇게 5장의 카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3장을 선택해서 놓을 건데 한쪽이 보이게 놓을 건데 세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케이스를 좀 분류해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상관없는데 앞뒤 어떻게 놔도 상관은 없는데 0하고 1에 쓰여 있는 거는 0이 처음에 앞자리에 오게 되면 세 자리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1이 먼저 오는 거 앞에 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카드들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앞뒤를 결정해서 이렇게 1땡땡이 만들어지는 1땡땡이라는 정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는 고정이에요. 1이에요. 얘는 일단 경우의 수에서 고려를 안 할 거예요. 1이라고 이미 빼박으로 딱 확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 카드 4장 남았지. 4장의 카드 중에서 이거 앞뒤 표시한 거야.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먼저 뽑아야 돼요. 첫 번째 카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 두 번째 카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장 중에 한 장이니까 3이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누굴 앞에 놓냐 누굴 뒤에 놓냐에 따라서 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 곱하기 3은 뭐냐면 두 장의 나머지 자리에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고 앞뒤 고려까지 해야 돼. 10의 자리 앞뒤 바꾸는 것과 1의 자리 앞뒤 바꾸는 거. 여기 있는 카드 앞뒤 바꾸는 거, 그 다음 앞뒤 바꾸는 거.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카드의 앞뒤를 결정하는 경우, 마지막에 놓일 카드의 앞뒤를 결정하는 경우. 그래서 1땡땡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는 정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48개인가요? 그래서 1땡땡으로 하는 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나머지 1이 앞에 나오는 거 이제 사용했으니까 1 말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자고. 1 말고예요. 1 말고 다른 애들이 다른 올 거야. 여기는 0하고 1 쓰여져 있는 1이 제외돼야 돼요. 1 제외, 나머지 모두 가능.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1 쓰여있는 카드 빼고는 지금 4장이 남잖아. 그럼 그 4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도 고려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100의 자리 카드, 100의 자리 숫자로 올 수 있는 카드를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0의 자리부터는 0 써여있는 저 카드가 들어와도 되는 거지. 그러면 카드 5장 중에 한 장은 앞에 사용했고 얘네 빼고, 그럼 이제 나머지 4장의 카드가 남았잖아요. 4장의 카드 중에서 니에랑 똑같은 짓을 하면 되네.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 선택해서 놓고, 그럼 나머지 3개 남았지? 3장의 카드 중에 한 장 선택해서 놓고, 이게 2장을 선택해서 놓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앞뒤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할 수 있어요. 니에랑 같은 상황이죠? 앞뒤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앞뒤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보면, 이거 선생님 아까 계산했는데 뭐 나왔지? 계산을 하라고 나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네. 384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경우랑 아래에 있는 경우는 또는의 상황이나 1 뭐뭐가 되는 것 또는 그게 아닌 것.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경우의 수는 뭐 해줘야 되냐면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어떻게 나오지? 432라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20번 보시면 방과 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의 강좌, 1교시 2개, 2교시에는 3개의 강좌, 그 다음에 3교시에는 4개의 강좌. 총 9개네? 여기 중에서 어떤 학생이 2개를 선택할 건데 한 교시에는 강좌 하나만 수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 2교시를 선택해야 되고, 그 교시를 선택하고 그 교시에 맞는 강좌까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일단 교시를 선택하는 경우, 몇 교시를 할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입니다. 근데 2개 선택해야 되잖아. 첫 번째 교시 선택하고 두 번째 교시 선택을 해요. 이거 자리 바꾸는 거 고려될까 안 될까? 일단 1교시, 2교시, 3교시는 다 시각이 정해져 있잖아. 1교시가 무조건 우선이고 그 다음 2교시, 그 다음 3교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3교시 뽑고 2교시 뽑은 거나 2교시 뽑고 3교시 뽑은 거나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2로 나눠줄 거예요. 얘는 교시 순서가 배정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교시 선택하는 거. 몇 교시 할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시 안에서 이제 강좌를 선택하는 걸 해줘야 돼. 와, 이 교시 선택하고 강좌 선택하는 거에서 지금 강좌가 지금 보면요 싹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교시 선택하는 걸로 먼저 가고 여기를 일일이 모든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까다로울 것 같고, 차라리 되게 단순하게 첫 번째 1교시와 3교시, 2교시부터요. 2교시를 선택해요. 그때 각각 맞는 강좌를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2교시와 3교시를 선택해요. 그러면 2교시 강좌 중에 하나 선택, 3교시 강좌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은요, 아이고, 그 다음은요, 3교시와 1교시, 1교시부터잖아. 1교시와 3교시 강좌를 선택할 거야. 그럼 여기서도 강좌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8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각각 나올 경우가 다 또는으로 되어 있는 거다. 2교시 또는 1교시 또는 이거니까 이 세 개 나온 것을 합해주면 될 겁니다. 합해주면 26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20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용문중학교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 본인이 놓쳤던 부분, 특히나 경우의 수는 개수 하나 잘못 세거나 상황 하나 잘못 세면 놓치니까 그런 게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